그러면 이제 집단 상담 기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집단 상담 기법의 내용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찾도록 합니다. 자기 노출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집단원들에게 보다 철저하고 깊이 있는 자기 탐색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단 상담자는 모델링의 기법이 있어야 합니다. 모델링, 자신이 먼저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써 집단 상담원들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아주 철저하면서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자기 노출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바람직하죠. 피드백 주고받기입니다. 피드백 집단에서 중요하죠. 타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 타인의 행동입니다.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을 어떻게 상호 간에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과정이 바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다. 맞고요. 행동을 제한하라. 나오죠. 집단상담 기법에서 그 사람됨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비생산적인 행동을 성공적으로 제한하거나 중재하는 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집단상담원 한 명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늘어놓을 경우에 그 행동을 집단상담자는 제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촉진하기는 특히 집단상담에서는 집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집단원들의 행동을 촉진시켜야 되는데요. 집단원들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돕는 것을 촉진하기 기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자기 노출하기. 지금 거리고 여기에서 입장에서만의 자기 노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만 입장에서 자기 노출을 하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다뤄보도록 하죠. 다음 중 집단 상담에서 공동 리더가 2명일 때 코-리더의 장점이죠. 2명의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일 때는 서로 간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또 서로가 볼 수 없는 점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많죠. 1번 한 상담자가 직접 집단 활동에 참여하거나 집단을 지도하고 있을 때 다른 집단 상담자는 집단 전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맞는 지문이죠. 2번 각각 자기의 시야에 들어오는 반 정도 이상의 집단원들, 그죠? 집단을 전체 이렇게 둘러 있다면 여기에 A라는 공동 리더, B라는 집단 상담자 각각 자신의 반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보든지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반 정도 집단원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3번 경쟁적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상담자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나요? 아니죠.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쟁적 관계를 가지게 되면 상담자 중심으로 하위 집단이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위 집단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단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7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3번. 4번. 필요한 경우에 두 상담자끼리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집단원들에게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번. 소진을 방지, 그죠? 중요한 장점이죠. 또 초보 상담자에게는 이제 유능한 상담자가 하는 모습을 보고 교육의 훈련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맞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8번 문제는 이중관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중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담과 내담자 관계를 떠나서 또 하나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이중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관계 내용 1번 넓은 의미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상담관계 이외에 그쵸? 다른 관계가 동시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맞고요. 가족관계 또는 경제적 채무관계, 특히 또 사업관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도 감독이나 평가가 개입된 상하 관계의 경우에 이중 관계가 아니라 상하급 관계라고 합니까? 아니죠. 이것도 우리가 이중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무조건 상담 관계 이후에 이외에 다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것은 이중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담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중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 상담 관계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번 상담자가 내담자로부터 받고 있는 신뢰나 의존성을 이용해서 착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 관계는 상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간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가 이런 이중 관계가 형성될 때는 상담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9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상담의 이론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시나 중요한 특성을 알려주고요. 어떤 상담 이론인가라는 것을 찾는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성원 중에 한 명이 빈 의자에 앉아있다. 빈 의자를 앞에 놓고 실제로 여기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상상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치료 기법입니다. 여기 앞에 의자를 하나 두고 여기에 과거에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아버지가 앉아 계시다. 그럼 이제 의자에 아버지가 앉아 계신 것처럼 상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왜 그때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제게 그렇게 했을 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이 빈 의자에 쏟아내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형성되지 않았던 그런 게슈탈트를 꺼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법은 바로 게슈탈트 집단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인간중심 집단 상담이죠.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집단 상담의 목표로 옳지 않은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중심 집단 상담은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스스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많은 상담 기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중심 상담 기법에서는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보죠.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한데 이 태도는 첫 번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또는 관심이죠. 두 번째는 공감적인 이해.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성, 일치성, 진솔성이라고 하는 이 상담자의 태도만 있으면 내담자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1번, 각 성원의 내적 기준에 대한 그런 신뢰를 증가시키도록 도와준다. 가장 중요한 거죠. 상담자와 내담자의 충분한 라포만 형성이 된다면 내담자 스스로 자기 실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험에 보다 개방적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열린 마음, 열린 부분.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도 아주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위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경향성을 촉진시켜준다. 이게 틀렸네요. 인위적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담자 속에 있는 자기 실현 경향성. 자기 실현 경향성을 내담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담자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번 성원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의식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고요. 자아 실현 경향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기만 해도 내담자 스스로 자아 실현 경향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